우리 지역재단 유정규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적극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셔가지고 또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지금부터 마이크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역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유정규입니다. 토크쇼, 토크쇼가 사실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리를 저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지금부터 아마 1시간 정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시간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오현석 박사님께서 맨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농정 대토론회가 이번에 과거 어떻게 다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농정 대토론회는 대안을 뭔가 찾으려고는 했는데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왔는가 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작년까지는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 좀 방향선회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오늘 4가지 사례도 그런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소수의 어떤 성공한 모델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동시에 좀 감안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발표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훈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계속 부과된 주제와 달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부과된 과제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새로운 주체가 누구냐?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저기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군가라는 고민을 해놨습니다만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이현용 선생님께서는 또 이 소위 농촌 혹은 농업이 갖고 있는 다기능, 교육 혹은 치유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세 번째에 우리 소영식 대표님께서는 또 소영식 대표님께서는 이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 보람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득으로도 연결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 우리 김은규 국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기억에서 이런 말씀 다 같이 소중한 기억이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네 분의 발표를 토대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본인이 생각해 왔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저기에 공동체 혹은 마을 공동체란 뭐냐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고 제가 저기 써놓은 것은 도대체 공동체라는 게 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런 측면에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파괴시킨 건 뭐냐 라는 얘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공동체를 회복 혹은 재생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많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오늘 다 사실은 정책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다면 공동체를 재생시킬 주체가 누구냐 다 오늘 보셨겠지만 발표해 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 저기에 빨간 마우라 내신 분께서 춘천의 김상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오늘 네 분의 공통점은 말씀을 잘하기도 하지만 주체와 관련해서 보면 다 귀농귀촌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동체를 재생시킬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는 마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은 제가 저쪽 시계를 보고 수독을 시키겠습니다.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민주적으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독재적으로 지명. 예.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말문을 여는데 아마 좋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까 교육농장도 있었고 정윤준 박사님 혹시 사실은 저기에 적혀 있는 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 좀 소속 네. 저는 지역 아카데미 부대표 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원영 대표님을 제가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이정희 박사님께서 마을 공동체 재생 전략 찾기라고 하는 그런 그 커다란 타이틀을 가지고 토크쇼를 지금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농촌의 역습 저기에 이제 삐리 꽂혀서 네 농촌의 역습 저기에 삐리 꽂혀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네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이 바로 우리 이현용 선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그 이현용 선생 추천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은 뭐 예를 들면 그 농촌에 남아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그래서 다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뭐 한다는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그리고 이제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피드식과도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을 제가 10년 전에 좀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었고 제가 10년 넘게 이제 이 농업농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농업농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중용주의 사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농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어떤 새로운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부터도 이제 스스로 그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면 저 역시 농업농촌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교육자로서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교육의 문제에 좀 더 좋은 대안들을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농업농촌을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업농촌을 먼저 생각하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교육의 문제 이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면서 농업농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곳인가 아까 이제 다기능에 대한 다차원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잠깐만요. 네. 많은 분이 발언해야 되기 때문에 1회 발언은 3분 이내로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주는 사람을 저는 사실 찾고 있었고 저 스스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현영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잘 살려서 가주시고 계시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오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정말 농촌의 역습이라고 하는 그리고 풀뿌리 혁신 사례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노력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현영 선생님 발표 듣고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나비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사회를 바꿔갈 사람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첫눈에 마누라를 첫눈에 반했다고 하니까 자기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생각을 오해하는데 나는 사실은 마누라를 만나는 날 첫눈이 와서 처음에 온 눈을 보고 반했는데 예, 하여튼 그런 열정이 참 좋습니다. 그 얘기 전달해도 됩니다. 자체 검열을 예, 지금 말 시작을 서두를 열었는데요. 예, 공동체와 관련한 얘기도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다른 분도 예.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대한농경 내 토론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논점들이 다
그 농촌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주로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도심에서 그러니까 도시의 마을 공동체 이런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뭐 문화거리나 이런 것밖에 거의가 없었는데 그런 성공 사례들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진행이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 좀 그 우리가 지금 대한농정 대토론이다 보니까 그 지역도 농촌 네. 또는 산업으로 보면 농업을 중심으로 거기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 꼭 그걸 뭐 도시는 안 한다 이건 아니고요.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드렸어요. 그 마을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를 마을 공동체라고 봐야 되느냐. 그건 본인 얘기하면 되신다. 아니 그래서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이제 공동체라고 하면 세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간적인 특성, 예를 들면 일정한 공간, 아파트 단지면 단지, 아니면 우리 동네 이런 공간을 같이 하는 뭔가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품앗이를 한다거나 공동 육아를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일, 사회적 상호작용. 세 번째는 이제 그 정서적인 동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의 경우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공간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동질성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한 정서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더 큰 공동체, 더 크게 작동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도시 공동체의 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 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도시 공동체나 농촌 공동체나 구별해서 다룰 필요는 없다. 같이 봐도 무방하다. 또 도시 공동체가 잘 되면 농촌 공동체도 잘 될 거다. 저는 생각이.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분적으로 농촌 공동체는 이렇고 이런 재생 전략이 필요하고, 도시는 이렇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눠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현재 농촌의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다른 분 얘기를 듣고 또 얘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가급적이면 얘기한 사람들은 좀. 맞아요. 예. 저는 경남 어령에서 왔습니다. 이를 써야 됩니다. 아니, 성함. 네. 저는 손용석이라고 하고. 예. 다 듣지는 못하고 우리 오산마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항상 마을 개발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저런 마을이 오산마을이 된다는 자체는 우리의 꿈이고, 바로 우리 주제 농촌의 어떤 뭔가의 공격에 대한 역습인데, 그 마을에, 농촌 마을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흥규라는 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산마을이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어떤 주체가 갑자기 또 사라진다면은 과연 재생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인재가 그런 마을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은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전체 조금 전에 우리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수의 사례가 일반화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인지, 만약에 누군가 김은규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빠지더라도 그 마을은 그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예, 그 정도. 구체적으로 질문 답변자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김은규 선생님은 다 같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에서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부산에서 그러다가 이제 농촌에 뭔가 들어와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서 10년 뭐 아까 13년 얘기 이런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마지막 얘기하고 관계되는데, 예. 가급적 짤막하게. 그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을에 있다가 혹시라도 딴 마을로 갈 거 아니냐, 그 창을 떠나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기농을 하셨던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을 또는 농업에 적응하지 못해서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창도 지금 1000가구 이상 기농을 한 사례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봐도
그 성공의 개념이 좀 합의하거든요. 실제로 안정적 정착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30%가 되지 않고 많이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이 기농의 목적들이 생산성을 도모하고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농촌에도 적응하기 힘들다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기농인의 역할들은 무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고민들은 많습니다. 소를 키운다고 했지만 소로 제가 축산을 통해서 기존의 축산인들의 어깨를 견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적자거든요. 돈은 못 벌지만 마을에서 끊임없이 제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든 그런 방향들로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의 1차적인 생산과 관련된 역할 외에 다양한 젊은 사람들, 기농인, 기촌인들의 다양한 어떤 역할들, 구체적으로는 직업으로까지 담보되는 어떤 방향들이 제시가 될 때에 마을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마을살이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예를 들면 죽어도 이 마을에 뿌리를 박겠습니다라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을을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저는 어떨 때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말아야지. 마을을 떠나시더라도 보산마을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요즘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다닐 때 우리 주민들, 특히 젊은 주민들하고 많이 같이 다닙니다. 제 PPT 발표도 요즘 저 말고 다른 우리 주민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PPT 발표를 하세요. 요 조금 전에 제가 발표했던 것들을 이제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프로그램도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게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앞에서 이런 시범적인 역할들만 하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에게 많은 부분 제가 역할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걸 즐기시는 것 같고, 요즘은 시도 제가 지나가면 시를 그냥 주고 가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보니까 노래가 되어 있는 시는 조금 시가 짧고 이 정도 써야 노래로 만들어주는구나에 대한 주민들 할아버지들의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한테 좀 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한 욕심 갈구들이 있는 것들을 주민들과 분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아마 그 지역의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만들어, 사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마을 만들어 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죠. 마을 만들어 주기를 하면은 준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제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생님은 아까 도시 관련된 얘기를 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이를 잘 못 봅니까? 왜 말을 안 하셔서. 그럼 예, 좋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뵌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 말씀. 네, 예. 박사님 뵌지 좀 됐고요. 예. 제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사무장을 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요즘은 이제 농민들 사는 색깔 있는 마을 현장 포럼에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활동하는 강민선입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그 농어촌 공사에서 교육을 하나 했었거든요. 프로젝트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저희 동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농어촌에 무조건 받고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저소득층도 아니고 또 늘 소외된 곳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받기만 해야 되나? 받으면서 뭔가 예산을 받으면서 농어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뭔가를 우리 스스로는 늘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나서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농어촌의 그 공동체들이 많이 붕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땐 우리도 돌려줄 수 있다. 우리도 뭔가를 해줄 수 있다. 그 도시의 그 저소득층이나 그런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그 농어촌에 그분들을 봤을 땐 독거노인들이라고 하시죠.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노농 상생 뭐 이런 걸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분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마을을 들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들이 혹시나 이분들이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신데 제가 고요한 연못에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오산마을에서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시어머니 신혼초에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근데 저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쵸. 뭔가 큰 예산을 가져와서 마을을 확 뒤집어 놓고 그들의 생각에 정말 예산이 들어오면 동네 잔치하고 뭘 하고 늘 우리는 받아먹기만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또 우리 마을도 몇 년 있으면 또 뭔가를 또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 어쩌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런 질문들의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당신들 잘 살고 있는 그 오지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그러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에서 계속 자랐고요. 지금도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데 저희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네. 왠지 받기만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뭔가 우리도 나눠줄 게 있다라고 생각하자. 면은 나눠줄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쉽지 않고 또 나눠줄 것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나 줄 사람이나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도 역시 제주도에서 왔고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발가신 분하고는 멀지 않은 마을이 있습니다. 중문에서 우리 토종꾼을 가져서 이제 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촌으로 내려간 지는 부모님들 사업 때문에 내려가게 됐고 이제 6년 차 되고 있고 집사람은 한 13년 차쯤 먼저 내려가게 된 상황이었었고 성함 김민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이제 교육농장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교육농장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기 적혀 있는 것과 이런 자리에서 놓고 왔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그 주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체를 지금 어느 단위에서 볼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내려가서 정말 제 부모님이 이제 쓰러진 이제 그런 경제적 부분을 잘 이제 회복시키는 부분이 제일 큰 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떠맡으로 말미암아서 제 자식들이 교육계도 박탈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저에게 중요한 역할이고 앞가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허덕허덕 하는 입장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도 농촌 속에서 가는 사람이긴 맞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하다 보면서 어떤 외형적이긴 하지만은 식구들 위주의 어떤 이제 영농조합법 이런 것들을 꾸려서 이렇게 해나가는 주체가 되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생산물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가공사업자가 되나가기도 하고, 그럼 어쩌면은 뭔가 농촌 내에서 하나의 역할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대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해나가야 될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나 사회에서 밖에서 도시에서 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서 와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복잡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근데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가고 되면은 마을과의 연관성 부분은 많이 떨어진대요. 제가 물론 이제 고향이라고 내려갔지만은 제주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사투리를 유창하게 하는 육지 사람에 불과할 때가 상당히 또 많아요. 왜 한 30년이라는 단절이 그들과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오히려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곳에 제가 내려가면서 그 자리를 뭔가 이렇게 구축된 자리를 이제 해치는 그런 이제 그 기존 공동, 이제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들어서 뭔가를 나를 해치겠네. 내 자리에 형성된 부분을 그렇게 상당히 보면 공무원도 견책을 많이 하고 주변 사회에서도 견책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정리를 예.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근데 마을 내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시죠. 그러면 그 마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영역 내에서 마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놓고 보면은 그 김은규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그게 그냥 근데 거기에선 또 다시 무슨 사업인가 하더라도 근데 경제 사업을 또 다시 일으키거든요. 거의 이제 무자본 경제 사업을 일으키게 되면 그동안에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피와 땀을 거치면서 하고 있는 경제 사업들을 하는 개인 주체들이 농촌의 개인 주체들이 그 이제 나라에서 보조한 사업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자, 아마 말씀을 다 정리를 다 못하셨지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재생시키는 주체를 예를 들면 나는 내 혼자 열심히 살아서 그것이 동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동네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어느 것이 봐야 될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 논외로 하자 하는 얘기고 다만 자 저 동네 뒤에 좋은 곳에 펜션을 하는데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두부 반찬을 요구한다. 두부를 반찬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펜션업을 하는데 그 두부 버는 것이 그 콩이 그 동네에 생산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애써 생산한 콩을 사서 두부를 만들면은 그거는 내 사업이 곧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기여를 하는 거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값싼 중국을 와서 펜션업을 하는 거다. 두부를 만드는 거다. 이거는 구별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내 이익을 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김문규 선생님이랑 이거 다 마찬가지죠. 자기를 굉장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스스로 제약을 하면서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그런 노력을 누가 할 거냐? 또는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사업을 활용해서 할 거냐? 아니면 주민 자립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 생각이죠.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아까 얘기한 그 공간적 범위는 물론 혼자서 잘 살기는 해야 되지만 뭔가 자기 혼자 얘기가 아니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단위를. 그건 당연히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범위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이제 가족농이지만은 가족농이 독자적으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경제들은 사실 이제 가공이라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데는 더욱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를 키워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을에서 나라가 만들어주는 이제 공동체와 그리고 또 다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이 이름을 빙자한 내지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연합들을 빙자한 나라의 어떤 이제 산업들이죠. 이 산업을 이번에 이걸 거쳐서 한번 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저희들이 뭐 이제 꾼들처럼 이제 들어닥치는 그러한 분들이 사실 주체가 돼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농촌 내에서는 보면은 뭐 일례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주체들을 사실은 저희가 잘 이제 외부에서 지원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서 한 2, 3년을 보지 않는 이상 잘 느껴지지 않는. 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진혁 선생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분 좀 하고 내가 다른 선생님 그렇다. 예, 좋습니다. 농민신문의 김선아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신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교육과 실제 실행과는 괴리가 너무 많다. 농촌의 애로점 이야기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셨을 때 빠지면 되겠냐 그게 김문규쌤 빠지면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뭔가 하라고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맞닥뜨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한농촌 토론회가 이제 지금 우리 4회째죠. 근데 문제는 20년 동안 농정은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 농조의 기조를 전혀 바뀌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강당농원 녹색, 뭐 정보화 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2차 산업화까지 와서 똑같은 정책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가면서 지금 돈은 내려오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안행부나 문광부나 다른 데까지 이제 그거를 막 가세해서 하고 있는 상황. 그 현장에서는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오현석 대표님 언젠가 토론에서 중앙정부 정책사업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농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돈을 쥐고 있는 정부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고 아까 뭐 지자체 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100%에서 20%도 안 되고 예산의 운영도 그 지역에서 또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 저희 농정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시 비안 농정을 하시는 분들 가까이 앉아 계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그게 진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농기촌 조직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6차 산업은 농민들한테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너네가 잘해봐라 라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자꾸 성공 사례가 한두 개 부각되면서 그 완주의 그 로컬푸드 성공 사례가 완전히 무슨 미디어를 휩쓸고 나면 다 로컬푸드가 뭐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저 말씀 관련해서 네. 여기 앉았지만 예. 좋습니다. 예. 우선 예. 별 얘기도 아닌데 거기에서 그런 걸 뽑아내신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저는 주체 측면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정부와 말을 7년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팀장 2명을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부 사업 하지 말자. 솔직하게 사업자로 돌아가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면 돈이 들어가서 뭔가 억지스럽게 추진되는 걸 보면서 이제 농촌에서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분명히 없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 중에 2가지를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은 그렇게 가더라도 개인의 노력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여기서 보면은 역습이라는 게 그래 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풀들은 자라나고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인간 사업자인데도.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체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교육이나 자기가 어떤 사례를 신격화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아서 사실은 오 대표님의 오산마을이나 저희가 컨설팅을 한답시고 금남 오이 꽃동산마을이라고 저기 있습니다. 거기 들어서는데 지금 이런 사례는 정부에서 제가 정보화 마을 360개를 했는데요. 이런 인정적인 정보 공동체는 딱 하나 봤어요. 근데 나머지는 경제적인 동인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보면 오히려 컨설턴트라든지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체질을 보고 여기에 경제적인 동인을 물고 들어야 될 건지 저는 정서적인 공동체를 할 건지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교육을 잘못 듣게 되면 마치 죄송한 말씀이면 너무 좋지만 정말 예외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을의 진짜 바람직한 공동체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걸 좀 찾아내는 그러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성숙인 것 같고 이런 몇 년이 가면서도 조직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다양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되고 추가됐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아산마을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네 분 다 특수한 경우예요. 아까 우리 말씀하시려고 하시다가 중간에 제가 잘랐습니다만 한 말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네, 제 주제 발표가 교육농장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농장을 하면서 지금 60억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사무장을 이제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아주 평범하고 저희가 이제 채택된 이유도 두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마을을 농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샘플링 하겠다고 저희 마을을 선정해 준 이유였고 저희는 공동체에 수평적 마을 구조에서 수직적 체계를 강요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를 가장 큰 의문으로 봐요. 다시 잠깐만요. 수평적? 마을 주민들은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대표이사, 너는 무슨 이사, 너는 총무를 받는데 수틀리면 야 네가 해야 하는 구조에서 사업체와 같은 소득 발생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가 집에서 담배 농사, 생강 농사 이런 농사를 짓다가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직장 회사원들하고 같이 낚시를 가야 되는데 차마 낚시를 못 가고 주말에 도리깨질을 하러 집에 가는 이유는 부모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효도를 하기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도리깨질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부모님이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을 공동체, 한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정의나 공감, 죽어간 전후에 깃발을 잡아둘 수 있는 건 총 맞아도 뻔히 알면서도 잡는 이유는 저는 이 공동체의 유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있는 공동체.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 특이한 지역 다른 데서 오신 분들, 특히 제가 봤을 때 전국을 다녀보면 가장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바로 제주도. 그냥 인정하시죠? 뭐 심하게 제가 들은 말도 있어요. 육지국 아니고 육지꾼들이 제가 이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그 외부의 분들한테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게 좀 현실적인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여기도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저쪽에서는 누나로 풀었고요. 여기는 직접 또 상주하시면서 풀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트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또 추천하신 신동 대표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왜 우리가 총각내가 찾아보니까 총각내 책하게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고 왜 여기서 잘 팔릴까? 제가 또 인터넷에 막 뒤져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총각내에 오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왜 그럴까? 또 댓글을 제가 쫙 봤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밑에 보니까요, 그냥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실었어요. 보니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대기업의 이런 그 판매 전략이랑 다른 차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총각내, 우리가 총각내만의 독특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아니면 발굴을 하시는지, 그런 뭔가들, 그런 부분들을 좀 노하우를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총각내 자체의 노하우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총각내 노하우가 우리 농촌, 우리 오늘 주제더라면 농촌 공동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함께 하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준비할 시간 동안에 다른 분 얘기를 다른 공동체 사례들을 좀 알았어요. 예. 춘천에서 온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귀촌해가지고요. 마을 일하는 일 받고 지자체 사업도 유치해봤고 종합개발 사업도 유치를 해서 마을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부 경제적인 면이 추구될 때 분쟁은 일어나요. 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은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인상학교까지도 맡았어요. 그 과정에 제가 한 4개월 전에 도심으로 나왔습니다. 도심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잘 굴러가고 있고요. 결국은 잘 굴러가고 있는 시골 농촌 마을을 지금 도시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예전에 아주 활발했던 상권들이 죽어가지고 도시 개발에 의해서 신흥 아파트 단지가 변하면서 옛날 구시가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 재생을 엎어가지고 길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행정에 부탁을 해서 시골에서 지금 길 없는 거리도 차 없는 맷떡같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도시에 지금 65세 이상의 아주 훈련된 농사꾼들이 짓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 차 없는 거리에 나오셔가지고 놀자판을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것이 도농 상생이 아닌가. 결국은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돈 줘야 시골 살아납니다. 근데 돈 주긴 줘야지 돼요. 저는 15년 동안 단 10원도 벌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돈을 시골에 줘야 그 사람들이 뭐 술을 드시건 어쩌든 놀아도 볼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 돈을 적당히 줘야 된다. 예. 그 사실은 아까 그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농촌에 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파괴되는 원인이 되고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그 전에 다른 데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때 얘기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농촌에 가는 걸 다 정리해버리면 지금보다 농촌에 가는 게 훨씬 줄어들 거다.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사업이 기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실은 그런 이제 저기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정부 정책 사업 속에 이게 공동체와 관련해서 보면은 생활 공동체 사업, 생활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이 있고 경제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논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뭉뚱그려 짬뽕을 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부 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이 갈등이 많이 생긴다. 경제 공동체는 책임과 권한과 책임이 책임과 의무가 명확합니다. 생활 공동체는 집에 초상남을 같이 가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책임과 의무, 권한과 의무라는 게 굉장히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게 그 공동체까지 연결시키면서 답변할 능력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두 가지를 나눠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저도 이제 정모화 마을 사업 이런 걸 하면서 마을들이 뭐 보릿고개 마을이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정말 없던 마을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라나면서 마을 주민들이 자치 규약도 만들어 오셨는데 이게 부가 이제 과잉이 되다 보니까 싸움이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돈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들어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지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실 한 집안에서도 보면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에서 공동체에 대한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그냥 떼버리는데 왜냐하면 한 집안에서도 잘 살다가 돈 문제가 터지면 집안에서 갈라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마을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우총에서 노하우는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세련된 표현일 텐데 사실은 없고요. 그거보다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일을 해보니까 저는 아들 아토피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용기는 있지는 않았지만 이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SDS 다닐 때인데 그 아이가 아토피가 생겼는데 그때 먹거리 고치면서 이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문제를 됐어요. 그래서 이건가 보다. 근데 더군다나 아들 아토피를 고치면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긴 하지만 알레르기 30년을 가지고 알레르기 1010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먹거리가 굉장히 엄정해졌는데 뭘 느끼는가 하면 생산이 중소 단위를 넘어서 대형화되잖아요. 다 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중소 단위를 지키고 싶은 걸 이거 하다 보니까 아니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이게 운동으로 점점 가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농에서는 어디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중소농에서 오히려 철학이 지켜지는 먹거리를 많이 보고 저희가 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는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저희는 정리만 한 거고 생산자분을 딱 만나는 순간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팔알은 그분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군군 뭐 신신 뭐 부부 처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은 왕답고 농사꾼은 농사꾼답고 아니 삼성전자가 그거 한다고 해서 1차 산업 가서 그거 할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리하기는 커졌지만 저희의 노하우랄까 제가 바라는 거는 농민이 농업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고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대로 아시려면 저희 사이트에서 사드셔보면요. 네, 또 백문이 불여의 10이라고요. 많은 내용을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방농정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할 때 동일한 중앙농정 하에서도 성공하는 지역과 실패하는 지역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방농정이라고 하는 게 중앙농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율성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그런 자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논의로 하는 자리는 오늘 아닌 것 같고, 오늘 자리는 그런 문제를 있다고 전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는 지역의 주체들의 어떤 자각 이런 걸 통해서 열악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사례들이 오늘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사업의 문제보다는 그런 문제 하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걸 중심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말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방송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연암대학의 최상한 교수님 한 말씀. 아까 어느 분이 육차농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예전부터 하던 거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 심사를 다니고 그 현장에 많이 만나다 보면 되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육차농업을. 평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은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2, 3차를 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시장을 키워서 거기서 나온 이익이 1차 농업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농촌이 유지된다. 그래서 아까 그 토론회 할 때, 정책 토론회 할 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에게 농업이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의 밥그릇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촌이 하여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가 역할도 많이 하고 또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귀농귀촌인들이 많은데 그런 일부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지역의 갈등, 공동체 파괴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대학 제가 한 2006년도에 귀농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한 8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귀농인들이나 그 시각으로 좀 많이 봤는데 한 2009년도쯤 정부에서 귀농유sun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해죠. 그 이전에는 대략 뭐 서울에서 지하철 생기고 난 이후 그리고 2009년 이전은 농촌의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원인이 가난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이후는 귀농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상당수의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이라는 산업 또 농촌이라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심지어 무지하다시피 한 상태에 가서 지금 그 농촌 대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농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귀농귀촌 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정말 희망이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도록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교육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 말고도 지역 자체 내에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칫하면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6차 농업도 발빠른 귀농인들의 먹잇감처럼 돼서 지역 농촌, 지역 사회를 더 갈등으로 심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공동체를 파괴시켰나 그런 주제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좀 서서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 얘기 좀 공부 좀 하러 왔는데 뭐 하여튼 여러분 얘기 듣고 또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뭐 또 다른 얘기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8분쯤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 농촌 공동체가 잘 돌아갈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엔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이 농촌 공동체를 파괴시켰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면도 있겠다.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경제학에서는 이제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서로 쟁기를 갖고 할 때는 공동체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산력이 낮은 단계죠. 트랙터가 나오니까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이야기 갖고 하면은 10명이 저기 저 품앗이 하는 거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생산력의 발전, 즉 너무 기계화가 농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생산 관계를 단절화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가난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원인이다.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또 기농기촌이 공동체를 파괴시킨 주범이다. 그건 굉장히 이제 아마 가난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 이전은 예. 가난이 원인은 아니었는데 예. 요컨대 지하철 이후 시대 상대적인 가난. 2009년까지 그 기간은 저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네. 귀농인이 없었어도. 예. 그런데 뭐 귀농인들한테도 이거 제발 아니 이제 아마 최상 교수님께서 그 좀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은혜는 아마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그 기농기촌인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현장 속에서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갈등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지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농기촌 교육이나 교육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가급적이면 좀 이따 같이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예. 아까 저는 질문 주시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공동체를 얘기할 자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기동이라고 하는 노원구의 아파트만 가득한 데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 동네 살면서 옆집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인사도 해주지도 않아요. 아니 뭐 발랄을 안 가봐도 다 발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역 같은 거 운영하면서 농촌 어렸을 때 추억은 있어요.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산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후기 산업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유럽의 농촌도 그렇고 일본의 농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농촌도 그렇고 지금 재구성되고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농촌의 어떤 공간이 대표적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재구성, 활동들의 어떤 다각화, 재편성 이런 것들이 막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의 어떤 큰 흐름과 내용들은. 근데 가만히 그 흐름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유럽은 가정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정농이 그 흐름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가정농 4, 5인 가족이 농가에서 자라고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3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구조를 갖고 지금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 지금 가정농이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물론 정책 사업들이 다 마을 단위로 되어 있지만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마을을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을 사업 중에 지금 많은 분들 얘기하셨지만 돈과 관련된 것 같아요. 즉 소득과 경제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공동체 사업이니 마을 교육이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 이게 굉장히 크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가지 않으면 더 혼란스러운데 이게 구분되기는커녕 점점점 거칠어져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기자분이 얘기하셨지만은 중앙정부가 빨리 정책사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차라리 그 돈으로 중앙은 어쨌든 아젠다만 내려보내고 그 아젠다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책 사업이 있고 또 중간조직 만든다고 중간조직 만들고 여기도 이건 저기도 이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무더기처럼 얹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이 농업정치가 농촌정치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농업정치 농민단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일터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요. 작용을 하는데 농촌은 그게 없어요. 농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조직을 이뤄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끼케야 전문가도 몇 학교가 계시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농업청 공부라고 하는 큰 틀들이 있는데 농촌에 대한 이런 변화의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10년 그렇게 보면은
60년대 설계된 그런 조직, 그 농정 기구들이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밑밥으로 사용했다는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간 쪽에서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느껴져요.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예. 예, 처음 서두에 이제 저를 주목하셔서 말을 그냥 꺼내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볼합니다. 지금 이제 오현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 동안 마을도 개별 농가 경영체도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일을 해오는 동안 이제 결론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정책 자금이 마을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고 마을 공동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가게 만드는 방식의 개입, 그런 방식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희노애락을 함께 했었던 마을 공동체, 그 마을의 어떤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화, 이런 부분들을 살려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을에 내려가는 어떤 정책 사업비는 마을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고 그런 어떤 정신적 문화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되살리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별 경영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많은 어떤 것들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개별 경영체는 사업에 있어서 책임 주체로서 명확하게 자신이 맡은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름도 정체성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념과 이 그 정책의 목표가 뚜렷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주고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에디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1%의 영감이 없으면 90% 노력도 없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99% 노력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1% 영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고, 1%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열정, 목표의식, 이런 그 뚜렷한 어떤 그 개념, 목표의식,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개인들이 잘 개별적으로 육성되어져서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시장 환경에 대응할 때는 조직적으로 우리 신훈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그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그 중간 이런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나홀로 꽃피어라고 하는 그 조동아 시인의 그 시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고, 나로부터의 혁명, 혁신, 인식의 변화,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저 시계로는 시간이 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분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아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시는 분 그 주체에 관련해서요. 이 농기촌인들을 그 농촌 마을에서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도 농 전망에 거기 관련 보면은 마을 주민도 안 좋지만은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70%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예. 그런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선생님은 공무원 아니시죠? 저 공무원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업은 다양하게 지어져요. 그러면 여러 방면. 왜냐하면은 좋은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든 안 그러면은 저기 뭐 오삭마을의 그 문화적인 맛을 이래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컨설팅이 있으면은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시키는 방식은 현재의 방식은 잘못됐다. 서울이라든지 지방에서 컨설팅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뭐 누군가 이야기해서 열정 이런 게 아니라 컨설팅 비용이 떨어지면 그 마을에서 떠나요. 지금 여기 우리 김은규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거기 마을에 들어가야 되지. 컨설팅은 마을에 맛만 보여주고 비용이 떨어지면 떠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실패 사례들이 또 일어나요. 맛보니까 좋더라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대다시 그 마을은 힘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뭐 저는 정부 관계자에게 저런 분들이 이제 김수정 같은 분들이 있으면 막 파기래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자율적인 교육 체제. 지금은 컨설팅 이런 체제로 가서 그 2억 5천 중에 아니면 2억 중에 약 5천만 원 정도는 컨설팅으로 대달시 가는 그런 형식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정부 관계자가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공부하면서 농촌에서 있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석 박사께서 그 얘기와 관련해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이제 마무리 겸해서 한 말씀 주시면. 뭐 정부 대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결코 정부 입장 대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냥 늦게 들어와서 잘 귀농기 좀 핑계 때문에 회의를 하고 온 거고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기 써 있는 것 주제로 아까 조금 들은 얘기하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들어오니까 마을에 돈이 들어가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돈이 정말 들어갔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다 알지 않습니까? 번역사업 5년간에 50억 하면 제가 보기에 그 중에 35억 내지 40억 정도는 농어촌 공사와 농어촌 공사로 타청을 받은 업체들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마을에 무슨 돈이 들어갔습니까?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 50억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사실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 부분에서 지금 마을 단위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성찰과 재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최상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농담처럼 귀농이 농촌 공동체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저는 그러니까 귀농인에게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촌 지역사회 인구 사회학적 구성이 굉장히 묘합니다.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있고 그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고 또 농어촌 분야, 농축산 분야만 결혼해서 온 사람들 말고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제가 보기엔 한 3만 명 정도 깔려 있고요. 지금 농촌에. 그다음에 토박이 주민이라고 하지만 아주 최고령 노인분들이 인간관계 사회적인 활동 하십니까? 그냥 경로당에서 그 말에서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촌에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이 분명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체가 지금 해체되고 문제가 생기는 양상인데 저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 정책이 굉장히 공동체 어쩌고 마을 단위 어쩌고 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국가와 정부 시스템은 공동체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시스템의 유지 존속과 자기들의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거에 관심 있지 공동체는 그냥 간판일 뿐이에요. 공동체는 생활 양식인 거고 정책은 정책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분리를 해내고 그렇게 말하자면 왜곡이죠. 왜곡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부터 비판을 하고 특히 중앙정부 농정을 비판을 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하고 정책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 생각을 아예 접고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석 박사는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저기 딱 1분만 좀. 아니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영식 선생님 한 말씀만 듣고. 네.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냥 지금 와중에 그냥 마을에서 살기도 하고 지금 마을에 곁에 있으면 어머니랑 같이 일하기도 하고 좀 내일 모레 마을에서 결혼식 하거든요. 매일 같이 하는데 그냥 그건 이제 제가 거기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마을에 들어서 농업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긴 하지만 그냥 어머니들하고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재밌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했고 그 안에서 어머니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아까 뭐 공동체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을은 사람을 길러내는 생명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절실한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주체를 어디에서 조달할 건가?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를 혼재해서 이루어지는 현행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속에서라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능력을 갖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게 세 번째 얘기였고요. 네 번째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소득 사업을 하는 사업 방식은 재고 재편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마을의 문화나 정서를 배양하는 또는 재건하는 그런 정책 사업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농업의 경우는 농민 단체가 있어 농업인 단체가 있어서 농업의 문제, 농업 정책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데 농촌 정책의 경우는 그런 대변 단체가 없고 농어촌 공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된다. 따라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민간 단체의 세력화 형성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동체를 지금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체로서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때로는 이 귀농귀촌인이 농촌 공동체를 오히려 혼란시키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농민들을 정책이 개입해서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한 우리가 관점, 시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대충적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하신 분도 있지만 그건 순전히 이 사회를 본 제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제2분과 농촌의 역습에 대한 분과 토론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